네. 자, 여러분, 07 수녀 4페이지 밑에 들어갈 건데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잔소리 한마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이 나이가 되면 분명히 그 수능 영어 모의고사를 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을 한 상태여야 돼요. 내가 1등급이 나오는지 2등급이 나오는지 3등급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다행히도 수능 영어는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 넘으면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무료로 확인하고 무료로 가장 좋은 모의고사 시험지를 뽑을 수 있는 그 사이트나 요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보통 여러분이 수능 영어 모의고사를 보려면 이제 문제집 거기에 가면은 요만큼씩 한 모의고사 10몇 회분, 13회분 막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이제 막 15,000원 주고 사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이요. 그냥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사설 모의고사보다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 모의고사가 훨씬 좋은 모의고사예요. 전국 표준이 되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의고사를 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방법, 확인 후에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어디에 나와 있죠? 카페에 올려놨어요. 수능 영어 모의고사 1등급 만드는 법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요. 상단 쪽에 이제 선생님이 내신 공부하는 법, 수능 영어 모의고사 공부하는 법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 수능 영어 모의고사 공부하는 법은요.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미친 듯이 영어를 막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 30분이 걸리는 공부량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학교를 다니면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만 한다? 방학 때만 몰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저희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한 20일에서 한 30일 정도밖에 공부할 시간 없는데요. 충분해요. 자, 20일에서 30일 정도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근데 3등급이 나왔네. 보통 일반적인 애들 잘하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아예 공부를 영어를 손에서 놓은 애들이 아닌 애들이 70점 정도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하라는 과정만 그대로 해 나가다 보면은요 4회 정도까지는 안 나와도 막 5회 뭐 요런 데서 갑자기 성적이 1등급대로 계속 치고 올라서 요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와, 나 고1 모의고사에서 1등급 안착됐네? 그러면 다시 고2 모의고사로 넘어가게 되면 어휘 수준이 똑 떨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다시 1등급으로 슉 올라가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1, 고2 과정에서 1등급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선생님 가르쳐보면 좀 빠른 애들은 20일, 늦어도 30일. 여름방학이면 고1, 고2 모의고사에서 1등급으로 안착되는 정도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겨울방학 때. 수학 막 미친듯이 죽어라 하면서 고3 모의고사 가지고 건드려서 또 이걸 하시면 돼요. 고3은 훨씬 어려워요. 막 글씨도 조그맣고 단어도 훨 어려워서 이게 좀 안 되다가 어느 순간 확 되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겨울방학 때 고3을 잡으시면 고3 모의고사까지 안정적으로 1등급 유지한 상태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보면 영어는 그냥 1등급이 편안하게 나올 거예요. 언제만 하는 거다? 방학 때만 하는 거니까 오늘 꼭 가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70점 정도 나오면 90점 올리는 건 일도 아닌데 만약에 내가 40점이 나왔다 이러면 좀 심각해. 그건 영어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이 다 이제 상세하게 해놨어요. 선생님이 그 교육 과정으로 애들한테 다 설명을 했을 때 그대로 한 애들은 점수를 다 올렸던 과정이니까 자기 임의대로 힘들다고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면 점수가 되게 진짜 확 올라버려요. 어느 정도 빠르게 오르냐면 선생님이 영어를 안 가르치는 이유. 요즘엔 좀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막 욕망이 꿈틀거려요. 수학보다 영어가 훨씬 쉬워서. 근데 영어를 안 가르치는 이유. 너무 점수가 빨리 올라가지고 애들을 계속 1등급 됐네? 잘 가? 또 모아야 돼. 이게 힘들어서 영어를 안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너무 빨리 돼요. 그 교육과정으로 선생님이 맨 처음에, 그러니까 선생님은 되게 좀 시스템이 막 갖춰줘야지만 수업을 하잖아? 영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서 수업을 돌렸을 때 제일 못 나온 애가요. 34점? 예. 34점에서 100점까지 나오는 애들, 그리고 상당수 애들이 60, 70점에 걸려있던 애들 20명을 가지고 선생님이 3개월 동안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을 가르쳤더니 얘가 3월달 고1 모의고사 학교에 올라가서 93점이 됐어요. 물론 여기 있던 애들은 막 100점도 되게 많고 다 이 위에 점수가 놓여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3개월만 해도 애들이 다 90점 안 차가고 이건 가르칠 게 못 되는구나 이랬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보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점수 너무 고의로 천천히 올려주시는 것 같은 거야. 왜 애들을 6개월 잡고 있는데 점수를 못 올려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공부량 부족이에요. 영어는 영어 선생님 막 공부 자기 잘한다는 거 막 보여주는 거 백날 구경해봤자 점수 안 올라요. 자기가 직접 공부하는 양이 없으면. 근데 선생님이 하루에 몇 개씩 독해를 풀렸냐면 모의고사 한 해분씩 완전히 속독으로 시험 봐, 정독해, 단어 암기시켜, 모르는 거 전부 구문독해, 문법 설명까지 이걸 전부 다 했거든.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 했어요. 독해 하루에 몇 개씩 시켰냐? 수능에 나오는 독해로 하루에 당시의 독해량이 하나의 모의고사에 33개에서 34개 정도 들어있었거든요. 이걸로 3개월 동안 가르쳐서 53회의 모의고사를 풀렸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주일 풀게 되면은 독해량이 다섯 번 했으니까 근데 월화수목금 5, 3, 15, 150, 160개 정도가 됐다는 얘기야. 160개 정도. 그 정도 나 공부를 시켜서 이 점수를 만들었는데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봐. 너희 지금 가르치시는 영어 선생님들 독해 몇 개 정도 시켜? 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막 150개 이상 시키는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없더라고요. 적게 시키는 선생님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3개요. 일주일에 저희 독해 3개 해요. 진짜 많이 시키는 양심 있는 선생님들이 50개 정도 시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150개 이상 시켰으니 당연히 점수가 미치듯이 쭉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영어는요. 공부한 만큼만 점수가 나와요. 누가? 내가. 영어 선생님이 아닌 내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직접 공부하세요. 그 이유는 영어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수학처럼 개념이 복잡하잖아요. 그냥 단어 많이 외우고 독해하는 기본 문법만 있으면 다 해결이 돼. 영어는 배우는 양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있지만 그것만 외워주면 문법은 어차피 한계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하십시오. 해라. 그래서 하루에 모의고사 독해 몇 개씩? 한 개씩. 속독으로 시험 보고 정독으로 한번 다 하고 단어 놓고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카페 보고 꼭 하십시오. 내가 1등급 안정적으로 맞고 싶은 거. 근데 나는 뭐 3등급, 4등급 돼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편하게 공부 안 할래요. 이런 학생들은 그냥 놓으세요. 그냥 수학만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수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켰나 봐. 켜는데 시간 걸리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양의 약수의 총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약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약수의 총합 구하면 무조건 몇이야? 답이? 어제 얘기했는데 약수의 총합하면 양수, 음수, 양수, 음수 돼 있어서 약수의 총합은 사실은 몇 개다? 고등수학에선 0이 나와요. 설마 답이 빤하게 0이 나오는 문제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요. 그래서 고등수학에서 약수의 총합 문제는 무조건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시오라는 구조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 똑같습니다. 소인수 분해 후에 공식 혹은 표로 푸시면 돼요. 자, 소인수 분해 후에 공식 혹은 표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요. 공식을 만들어내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먼저 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0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할 거야. 그래, 나 표로 구할 거야. 표로 구하려면 선생님이 소인수 분해를 하랬는데 소인수 분해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죠. 그래서 이 2의 제곱 곱하기 3을 가지고요.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 얘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면 여기에 2의 0제곱, 2의 1제곱, 그리고 여기에 2의 2제곱, 여기는 3의 0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표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 녀석들을 2개씩 묶어가지고 약수를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얘는 3의 0제곱 곱하기 2의 0제곱 3의 0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3의 0제곱 곱하기 2의 2제곱 얘는 3의 1제곱 곱하기 2의 0제곱 3의 1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3의 1제곱 곱하기 2의 2제곱
그래. 저기에 보이는 저 하얀 6개의 숫자를 모두 다 더하면 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표의 숫자들은 항상 어떻게 더하는 거냐면요. 규칙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로 라인으로 우선 다 더해 놓은 후에 이 가로 라인으로 더한 걸 다시 세로 라인으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가로 라인 얘를 더하려고 했다. 더하려고 봤더니 공통인수가 보이지? 공통인수 누가 보입니까? 3의 0제곱이 보여요. 그래서 저 식은요.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래 있는 것도 똑같이 공통인수 3의 1제곱을 뽑아내면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로로 더한 걸 전부 다 세로 셈을 하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로 셈을 하려고 보니까 또 보이는 거 있지? 와우! 이 부분이 공통인수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공통인수끼리 우선 모아서 뽑아내. 그리고 남은 찌끄레기씩 적어주니까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이라고 나왔어요. 요걸 계산하시면 이게 양의 약수의 총합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보자. 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했는데 봐. 소인수 분해가 이렇게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됐을 때 양의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나온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양의 약수의 총합 공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 자연수 n이 a의 알파 제곱 b의 베타 제곱과 같이 뭐가 될 때? 소인수 분해가 될 때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시오 라고 하면 공식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불러볼까? 시작! a의 뭐부터 써줘야 돼? a의 0제곱 더하기 a의 1제곱 더하기 a의 2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간다? a의 알파 제곱까지 가고 다시 곱합니다. b의 0제곱 더하기 b의 1제곱 더하기 b의 2제곱 더하기 이래서 땡땡땡에서 b의 어디까지 간다? 베타 제곱까지 간다. 요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배울 때는 표를 설명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그래,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므로 양의 약수의 총합을 계산하는 식은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얘만 계산해서 답을 내면 돼 라고 공식으로 푼다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2의 0제곱, 3의 0제곱은 무조건 몇이다? 1이죠. 그래서 답은 28 이렇게 나오더라요. 그래서 이제 배운 사람은 표로 풀겠어? 공식으로 풀겠어? 공식으로 풀겠죠. 당연히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요 녀석 우리가 방금 배운 요런 것을 이용해가지고요. 네.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180의 양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 구해볼래? 2의 배수의 개수 구해볼래? 5의 배수의 개수 구해볼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수학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 180의 양의 약수를 막 쫙 구해낼 거야. 그래 잔뜩 써놓고 거기에서 잠깐만 3의 배수는 얘 몇 개네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맞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하게 답을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수능에 만약에 얘가 나온다면 절대로 이렇게 작은 숫자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큰 수를 줄 거야. 그리고 야 이렇게 큰 수 줬으니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해봐 그러면 무식한 애들은 그 큰 수의 약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텐데 그걸 막 적고 있다가 이제 또 3의 배수라고 막 세고 있다가 한 10분쯤 보냈는데 하나 놓쳐서 오답 나오고 뭐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푸냐? 우선 양의 약수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인수 분해하시면 그래 얘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도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거 소인수 분해하면요 두 부류의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80 있으면요 되게 착한 애야.
근데 수학을 잘할 확률은 되게 부족해요. 예, 그런 애들은 아 그래 우리 구몬 선생님께서 소인수 분해는 이렇게 하랬어. 2, 9, 10, 2, 4, 8, 5, 3, 1은 35, 3, 5, 15 이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이게 만약에 서술형 평가라면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하지만 서술형 평가가 아닌 시험에서 어느 세월에 이러고 있어. 왜? 시험에는 이 숫자가 엄청 큰 게 나올 거라 그랬지. 그럼 엄청 길거든. 시간을 버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아, 나는 10이라는 수가 뭐 곱하기 뭐로 만들어진 수인지 알고 있어. 2하고 5인지 알고 있잖아. 2하고 5가 그 안에 있는지 어떤 소인수들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녀석 크기로 이렇게 쳐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쓸 때는 어떻게 써? 이가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 보이네. 이 10의 그 속에 들어있는 2가 느껴져야 돼. 그래서 2의 제곱. 아 이제 3은? 여기에 2개 들어있네. 5는? 아 여기 하나 들어있네. 얘 소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돼. 라고 요렇게 짧게 가셔야 돼요. 평소에 풀 때는. 알겠습니까? 예, 선생님 이 아픔이 있어. 중학교 학생을 이제 빠른 선행을 가르치거나 중학교 아니었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막 중등 선행을 막 미친 듯이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가르쳤다? 그랬는데 걔가 이제 구몬 수학 이런 것도 했거든? 그랬더니 구몬 선생님이 인풀이를 보면서 막 욕을 하시더래요. 그 선생님, 수학 선생님은 소인수 분해를 모른다고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 그래? 그래도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가르쳤던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자 어쨌건 우리는 그래서 빠르게 10, 18, 5, 9, 2, 18, 2는 2개, 3은 2개, 5는 하나. 자 이와 같이 소인수 분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모든 배수의 개수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것만 빼버리면 되지. 죄송해요. 모든 양의 약수에서 3의 배수가 아닌 양의 약수만 떼버리면 되지. 맞아요. 그래서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계산해야 돼? 얘를 보면서 불러볼까? 시작! 3 곱하기 3 곱하기 2 이게 전체 양의 약수의 개수거든? 여기에서 내가 3의 배수의 개수가 아닌 것만 빼버릴 거야. 3의 배수의 개수가 아니라는 건요. 얘하고 얘만으로 이루어진 약수들만 빼버리면 되는 거야. 얘는 무시하고 얘와 얘만으로 이루어진 약수의 개수 몇 개가 되겠어? 시작! 3 곱하기 2 얘를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편하지? 그럼 나머지 두 문제는 너희들이 할 수 있겠네? 하세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냥 외우셔야 돼요. 유형 자체를. 머리로도 풀 수 있지만 결국엔 알고 푸는 거라서. 요거 이해되십니까? 혹시 얘가 안 가는 사람은 질문하셔야 돼요. 그렇게 선생님 몸짓한 거지? 이럴 수 있어. 다 이해되나? 넘어가도 되나? 자, 이해 안 가지? 안 갈 수 있어요. 다시 양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양의 약수는요. 2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3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5의 배수가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전체 양의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 알겠어? 네, 어제 배운 개념이야. 여기에다가 1씩 더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여긴 1이 생략돼 있으니까 하나 더해서 2. 이게 전체 양의 약수의 개수인데요.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3의 배수가 아닌 약수만 빼버리면 되지. 그래서 얘 없고 얘와 얘로만 이루어진 양의 약수를 빼버리면 돼요. 그럼 얘와 얘로 이루어진 양의 약수는 어떻게 구해요? 3 곱하기 2.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의 배수의 개수는 전체 양의 약수의 개수에서 얘 하나 빼버리면 되니까 몇 곱하기면? 3 곱하기 2. 5의 배수의 개수는 전체 양의 약수의 개수에서 얘 하나만 빼버리면 되니까 몇 곱하기면? 3 곱하기 3만 빼버리면 답이 나온다요. 자, 이해돼요? 네, 오케이. 자, 모르면 꼭 질문하고 넘어가십시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유형 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개의 공에서
한 개의 공을 뽑을 때 10과 서로 소인수가 적힌 공을 뽑는 경우의 수는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개념은 뭘까? 문제 속에 있는 가장 어려운 개념 하나만 얘기해봐. 서로소. 예, 서로소예요. 사실 선생님이 서로소를 가르치기는 했지. 자, 서로소랑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그리고 두 개. 예, 계속. 외에 다른 약수가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예, 그리고 공약수가 1분인 두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죠. 그런데 그거 외에 여기선 좀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서로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얘는 10과 서로소인수 얘를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10과 서로소인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우선 10을요 소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10과 서로소인수를 밝혀내려면. 그래서 10을 소인수분해하면 뭐가 나와? 예,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때 이 10이라는 수와 서로소인수라는 말의 정의는 뭐냐면요. 예,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요 개념을 모르면요 이 문제는 풀기가 힘들어져요. 무식하게 풀 수 있어? 막 1부터 100까지 적어놓고 막 지워가면서 할 일이 못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80과 서로소인수, 180과 서로소인수를 구하세요 라는 예가 하나 더 나오면 180 우리 위에서 계산해놨죠. 뭐라고 계산했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나왔지. 즉 180과 서로소인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해석해봐. 시작.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 이게 바로요 180과 서로소인수의 정의예요. 좀 적어 놓으십시오. 옆에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난 좀 수학을 설렁설렁 대강대강 푸는 습관이 있어요. 아, 미안해. 그래, 뺏겨. 네, 잘 뺏겨요. 네, 혼자 얘기하고 있었어. 친구 알고 있자.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난 수학을 좀 스렁스렁 푸는 성향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좋아하는 풀이. 하지만 수학을 잘하려면 두 번째 솔루션이 더 번거롭고 힘들어도요. 두 번째 솔루션처럼 수학을 분석하는 눈도 좀 필요할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솔루션을 알려드릴 거예요.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를 구하면 된다라고 말이지. 그럼 답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어떻게? 자, 전체 경우의 수에서요. 뭘 빼? 2의 배수의 수를 빼는 거예요. 그치? 왜? 2의 배수 안 된다 그랬으니까 2의 배수의 수. 또 뭘 빼? 5의 배수. 5의 배수의 수. 여기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뭔 짓 해줘야 돼? 10의 배수. 플러스 10의 배수의 수를 반드시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왜? 여기에 2의 배수를 하다 보면 요 안에 10의 배수 한 번 빠졌지. 근데 5의 배수를 하다 보면 여기에 또 10의 배수가 빠졌지. 와, 10의 배수 한 번 빼줘야 되는데 두 번이나 빠졌네?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줘야겠다요. 그래서 이제 설렁한 애들은 그래 100개,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니까 100개에서 2의 배수 몇 개? 50개. 5의 배수 몇 개? 20개. 10의 배수 몇 개? 10개. 그래서 답은 몇 개 되겠습니까? 40개.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하지만요. 좀 꼼꼼하고 치밀하고 수학 분석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 중에 이런 식으로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풀이 나쁘지 않아요. 수학 공부에선 이런 마인드나 이런 구성력이 되게 중요해요.
아, 나 얘 집합으로 풀 거야. A를 2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얘기해야지. B라는 집합은 5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구하려는 녀석은 뭐가 되냐면요. 전체 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전체 집합은 1, 2, 뱅뱅뱅뱅뱅 해가지고 뭐다? 100까지 가는 이런 100개의 원소인데 이것도 원래는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써야 되지만 그냥 이 정도만 써놓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구하려는 10과 서론 소인수는 우리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2의 배수도 아니고 이 부분을 뭐로 표현할 수 있어? 교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죠. and는 교집합. 그리고 5의 배수도 아닌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대. 오, 원소의 개수. 자, 그래서 이제 이 식 정리합니다. 봤더니 여집합이 좀 많네? 저 여집합을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법칙은 드모르강 법칙. 그래서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여집합은요 어떤 식으로 구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 부분만 빼버리면 됩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이거 공식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 NA 합집합 B 공식 외웠지? 자, 불러볼까요? 시작!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얘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100개였어. 빼기. 자, 2의 배수의 집합은 50개였어. 5의 배수의 집합은 20개였어. A교집합 B 10의 배수의 집합은 10개였어. 60개를 빼니까 원소의 개수는 40개가 나오는구나 라는 여기에 보이는 이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고를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내는 수학적인 능력은 확률과 통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요. 선생님이 사건은 집합이라 그랬죠? 나중에 여러분이 푸는 그 확률 문제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집합으로 전부 다 변환시켜서 재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두 번째 스타일로 푸는 학생이 훨씬 공부를 잘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됐죠? 네. 그래서 많이 스타일 좋다 이러면서 두 번째 풀이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유형을 알려드릴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모든 교재에 다 실려있는 기본 유형인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래서 요 한 포인트만 잘 잡아내면 답을 낼 수 있는데 그 한 포인트를 선생님이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잊어버리면 안 풀려요. 그것 때문에. 자, 그러면 보자. 1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1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하고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참고로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요. 쉬운 문제입니다. 얘는 뭐 별로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푸는 거구나. 외우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요. 어려운 요소가 하나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우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엄청 쉬운 저 방법의 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 A를 구해보자. 앞에 지불 방법수라고 좀 써놓을까? 잠시만요. 지불 방법수 쉬운 문제라 그랬죠? 자, A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0원짜리 동전이 2개지. 그럼 10원짜리 동전에 의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는 몇 개가 존재할까? 10원짜리 동전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는 10원짜리 동전 3개가 존재해요. 10원만 쓰거나 20원 쓰거나 안 써버리거나 4. 50원짜리 동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불의 방법수는 몇 개? 4개. 그지? 동전이 3개면 영혼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100원짜리 동전은 한 개래요. 지불 방법수 몇 개 되겠습니까? 2개예요. 그럼 이게 답일까? 아니에요. 빼기 1 하셔야 돼요. 1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아시는 분? 아무것도 안 낼 수는 네. 없으니까. 여기서 영원 사용한 경우가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야지 아무것도 안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 아무것도 안 사용한 경우 하나가 들어가 있네? 그거는 빼줘야 돼. 예.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을 내시면 23. 얘의 의미는 뭐라고? 예, 동전을 하나도 안 사용한 경우 그거 하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빼준 겁니다. 자, 됐죠? 자, 이제 반면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 지불 금액